그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 딱 가시면요.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 도로 원표. 예, 영어로는 제로 마일스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도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도로가 각 나라마다 도로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워싱턴에 있고요. 영국은 런던에 있고요. 북한에는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요, 이 광화문 일대에 바로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쫙 동서남북의 도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방진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그 원표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조선일보 편집국 사옥이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가 바로 조선일보죠. 이 조선일보는요, 지금 한 100년 됐습니다. 1920년에 창간했으니까 벌써 103년 정도 됐는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민족주의 인사들이 이 조선일보를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남 이상제 선생님, 1850년부터 27년까지 한 77세,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장수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고요. 민족의 홍운을 일깨웠던 시대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또 교육자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YMCA 운동도 실질적으로 주도하셨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민족교육을 또 많이 하셨고, 상당히 많은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20년대 중반에 또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셔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일제 하에 신문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 논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좌우 합작운동인 신간회를 창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간회, 국사 시간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신간회는요, 좌우 합작을 위해서 만든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좌우가 갈리기 시작한 건요, 1920년대 들어서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처음 일어났고요. 그 뒤에 전 세계의 어떤 공산주의자 사회자들이 그 공산혁명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20년대가 넘어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이 뭐 중국 상하이나 소련의 이르크츠 같은 데서 나름대로 공산당을 만들어요. 고려공산당을 만들고요. 1920년대 넘어서는 한반도에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상적으로 처음 이제 분열되는 시기를 겪죠. 그때 이제 민족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하게 돼요. 주로 이제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지식인들하고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하고 갈등을 해서 이것들을 나름대로 융합해보고 이것들을 그 통합하고 이렇게 연합해보자 하는 운동이 바로 그 신간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간회 운동이 처음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서 신간회 운동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신간회 정신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정신적인 하나의 표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장 조만식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여러분 국사책에서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의 그 애칭은요, 조선의 간디입니다. 간디와 같은 비폭력 투쟁, 민족주의 정신,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간디라는 애칭을 갖고 살아오셨고요.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지도자셨습니다. 이분도 1930년대 조선 초에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해방 후에는 이분은 일제시대 말부터 평양 쪽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해방 이후에는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서 많이 좀 이용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나름대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북녘땅에 그 민주주의를 굽히고자 노력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이분의 명성을 소련과 김일성은 좀 이용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남한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북한에 남으셨고요. 이들의 그 공산주의 세력에서 숙청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50년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방된 직후에 소련에 의해서 소련군과 같이 김일성과 또 이제 조선일성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만 해도 서로 잘 이야기하고 잘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용을 좀 당하셨죠. 조선일보 다리는요, 일제시대 때는 경성중앙방송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뒷변에 이렇게 철탑이 2개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건물은 구세군 건물이고요. 그 뒤가 이제 방송국 자리입니다. 근데 방송국이 바로 경성중앙방송국,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이고요. 그리고 저 방송국이 해방 이후에는 서울중앙방송국이 되고요. 오늘날에는 KBS가 됐습니다. 그래서 KBS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경성중앙방송국을 딱 보시면요. 저기서는 일제시대 때 유일한 방송을 만드는 공간이었고, 해방 이후에서도 서울에 있는 유일한 방송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는 전파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보를 만들고 그걸 전파하는 기능을 바로 경성중앙방송국이 했습니다. 근데 이 경성중앙방송은요, 어린이 프로가 있었어요. 봉선화의 시간이라는 어린이 시간이 있었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매주 여러 차례 그 방송에 출연을 하여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동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의 봉선화의 시간을 담당했던 합창단 이름이 봉선화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지휘자였던 안병원 선생님께서 1947년 28주년 3.1절을 기념해서 어린이 노래극 작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인 안석주 선생과 같이 노래를 만들어요. 당시는 3.1절을 기념을 해서 진정한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를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데, 그때 고민 끝에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예요. 당시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소원 통일로 부르고 있잖아요. 당시는 우리의 소원 독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정성 다해서 독립을 이루자, 이런 가사로 됐는데, 이 노래가 바로 1947년 3월 1일 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중앙방송국, 지금 조선일보 편집국 자리에서 처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요, 많이 아주 불리게 됐죠. 그리고 이 노래가 나가자마자 많은 곳에서 이 노래 악보 좀 보내달라, 이 노래를 더 많이 틀어달라, 그런 요청이 방송국에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6.25 이후에는 정부는 수립이 됐고,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제는 통일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노래를, 진정한 독립은 바로 통일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소원 독립을 통일로 개사를 하게 됐고요.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당시 21살이었던 음악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불리는 우리의 소원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바로 6년 이상 아직까지 불리고 있습니다.